차가운 겨울 베를린의 밤, 한 여성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지도가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연구실의 불빛은 오래전에 꺼졌지만 그녀는 쉽게 집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야. 그녀는 가방 속 서류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백 년 전 누군가가 남긴 기록이 오늘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베를린의 겨울밤은 차갑고 그녀의 숨결은 안개처럼 흐릿하게 퍼져나가며 그 안에서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 슈타인이라고 합니다. 독일이 분단되어 있던 1977년 베를린에서 태어난 저는 1990년 10월 3일 13살의 나이로 통일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또 다른 역사적 진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분단의 아픔을 들으며 자랐어요. 동독에 살던 할머니는 베를린 장벽에 막혀서 서쪽에 있는 동생을 28년간 만나지 못하셨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안나, 세상의 모든 분단과 갈등에는 반드시 진실이 존재한단다. 그리고 그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드러나게 되지. 그 말씀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갈등과 분단 속에서 진실이 결국 밝혀진다는 할머니의 믿음은 제가 국제법을 공부하기로 결심하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직업적 선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겪으신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죠. 2024년 1월, 차가운 겨울 아침, 베를린 국제법 연구소의 지하 문서고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영토 분쟁을 연구하던 중 서구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한 장의 문서를 찾았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감춰졌던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었고 제 연구와 경로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섬에 대한 현지 조사 보고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발견한 1883년 독일 외교관의 비밀 보고서를 읽는 순간 그 한 줄의 문장이 저를 과거로 이끌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떨렸어요. 조선의 영토임이 분명해 보이는 섬이 있다. 이곳의 어민들은 수백 년간 이 섬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다. 이는 일본의 공식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장들을 읽는 순간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그 말씀처럼 이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분단의 아픔을 들으며 자란 저로서는 이 오래된 문서를 통해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한 것이었죠. 그것은 단지 한 나라의 영토 문제를 넘어서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여정과도 같았어요. 보고서를 읽어내려갈수록 제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는데 지도학자 지볼트는 1823년부터 1828년까지 일본 나가사키에서 체류하며 에도 막부의 천문관리 담당관 다카하시 가게야스와 깊은 교류를 나눴다고 합니다. 마치 운명처럼 그는 네덜란드의 세계 지도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대일본 연해여지 전서와 신정 만국전도를 입수했다고 하네요. 독일인 의사이자 지도학자로서 동아시아의 비밀을 파헤친 지볼트의 여정이 제게는 마치 미스터리 소설처럼 다가왔습니다. 제가 놀라웠던 것은 1828년 나가사키에서 그가 한국인들과 나눈 대화였어요. 한국의 언어와 문자, 국토와 풍속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었다는 기록을 읽으며 200년 전 독일인 학자가 이미 한국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840년 지볼트가 제작한 조선팔도 지도예요.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의 한 부분으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1785년 하야시 시에이의 지도와 일치한다는 점은 이 증거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인 연구자로서 저는 이 발견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선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마치 동독과 서독 사이의 진실이 감춰져 있었던 것처럼 동아시아의 오래된 진실도 누군가에 의해 가려져 있었던 걸까요? 분단국가 출신 학자로서 저는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제 손가락으로 지도의 윤곽을 천천히 따라가 보았어요. 수백 년 전 지볼트가 이 지도를 그릴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분명 진실을 기록하고자 했을 겁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낡은 문서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제 안에서 역사가의 사명감이 강하게 타올랐어요. 서독 출신 부모님과 동독 출신 할머니 사이에서 자란 제가 분단과 통일의 산증인으로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거울이니까요. 지볼트의 기록을 통해 드러난 이 진실이 오늘날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료 문서들이 펼쳐진 연구실에서 늦은 밤을 보내던 그때 마치 운명처럼 한 기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한국의 함용기 박사가 도쿄대학 부속 도서관에서 18세기 일본 고지도를 발견했다는 내용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수백 년 전 지볼트가 제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기록과 모니터 속 함용기 박사의 발견이 마치 오래된 퍼즐의 조각들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독일인 학자의 눈에 비친 조선의 영토, 그리고 일본의 공문서 속에 숨겨진 진실이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가슴 속 흥분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지볼트가 남긴 기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당시 에도 막부의 공식 문서들과 대조해 나갔죠. 독일의 외교관이자 의사였던 지볼트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을 남겼더군요. 그의 꼼꼼한 관찰력과 공정한 시각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동아시아의 섬에 대한 진실이 하필 독일 학자의 기록으로, 그것도 통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발견되다니 이 우연은 너무나 운명적이었습니다. 마치 분단을 겪은 독일이 또 다른 분단의 아픔을 가진 한반도의 오래된 진실을 증언하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작성하던 그 새벽, 저는 함용기 박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드렸어요. 지볼트의 기록이 가진 폭발적인 의미와 두 자료의 연관성이 만들어낼 파장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심장은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에도 격하게 요동쳤어요. 마침내 도착한 함용기 박사의 답장, 화면에 떠오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어요. 안나 박사님,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첫 문장부터 제 예상은 적중했죠. 함용기 박사의 연구팀은 놀랍게도 유럽의 저명한 역사학자들과 이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도 시대의 방대한 문서들을 연구해왔고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독일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추가로 발견한 지볼트의 기록들이 더해지자 연구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만난 연구진들의 눈빛에서 저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모여 각자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제3자가 바라보는 객관적 관점, 한국 측의 치밀한 역사 연구, 유럽 학자들의 정교한 문헌 분석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갔어요. 이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닌 역사의 진실을 복원하는 위대한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의 기록을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펼쳐졌는데 1828년 나가사키에서의 만남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볼트는 철저한 기록자였고 그가 만난 한국인들의 생생한 증언은 2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제게 전해졌어요. 한국인들은 울릉도와 독도가 예로부터 조선의 영토였다고 분명히 증언했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일본 관리들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독일 의사의 객관적인 기록, 한국인들의 증언, 그리고 일본 관리들의 인정.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가 남긴 기록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과학자적 태도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냉철한 관찰자였어요. 당시 그가 겪었던 지볼트 사건과 그로 인한 추방은 오히려 그의 기록에 더 큰 신빙성을 부여해 주었죠. 금지된 지도를 반출하려다 적발되어 추방된 그의 기록이야말로 가장 진실에 가까웠을 테니까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솟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발견을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오래된 진실이 빛을 보는 순간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개월간의 치열한 연구 끝에 우리는 마침내 국제학술지 투고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며 수십 번의 수정을 거듭했죠. 독일, 한국의 연구진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밤을 새워가며 토론했고 모든 기록의 진위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논문 심사 과정은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 철저했어요. 세계적인 석학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우리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을 샅샅이 확인했고 끝없는 수정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200년 전 지볼트의 기록부터 현대의 연구 자료까지 모든 내용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에 기반해야 했어요. 마침내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받던 날 연구실의 창너머로 떠오르는 아침해가 유난히 찬란했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진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발견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쳐왔어요. 일본 외무성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우리의 연구를 정면으로 반박했죠. 독일 학자의 편향된 해석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일본 언론들의 보도는 연일 계속되었어요. 학술 연구에 가면을 쓴 정치적 해석, 역사 왜곡의 위험성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지면을 장식했죠. 그들은 우리의 연구 방법론부터 자료 해석까지 모든 것을 문제 삼았고 심지어 제 개인의 연구 이력까지 파헤치며 신뢰성을 의심했어요. 일본 학계의 반응은 더욱 조직적이었습니다. 도쿄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긴급 반박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들은 지볼트의 기록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당시 유럽인의 시각이 가질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죠. 이런 거센 반발 속에서 우리 연구팀 일부 멤버들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더 이상의 연구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죠. 연구비 지원 중단을 암시하는 메시지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강한 반발이야말로 우리가 발견한 진실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향한 여정은 멈출 수 없었죠. 더욱 철저한 검증 과정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추가로 발견했어요.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고 공식 선언한 문서였죠. 서면의 다케시마 외 한 섬의 건은 본방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명확한 지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발견 직후 일본의 한 저명한 역사학자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안나님, 태정관 문서는 단순한 행정 지침일 뿐 영토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더구나 당신은 근대국가 성립 이전의 일이죠. 하지만 그의 주장은 오히려 제게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1876년 메이지 유신 이후 진행된 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지적 재정리 사업 자료를 파고들었어요. 내무성이 시마네현에 보낸 공문서, 시마네현의 질의서, 그리고 최종 태정관 지령까지 모든 문서가 정연한 행정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태정유전에는 일본의 내의 다케시마 외 한 섬을 판도 밖으로 정함이라는 더욱 명확한 기록이 있었어요. 이는 지볼트의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용이었죠. 도장 분석 결과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태정관, 지령문의 도장과 이전에 발견한 고지도의 도장이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도장 양식과 일치했고 잉크 성분도 동일 시기의 것이었어요. 이제 역사적 퍼즐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1877년 3월 17일 내무성의 검토 요청부터 3월 29일 태정관의 최종 지령, 그리고 4월 9일 시마네현에 전달된 공문서까지 모든 기록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일본의 최고 의결기구가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태정관 문서의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연구의 핵심 무대는 이제 베를린으로 옮겨졌습니다. 동아시아 고지도 국제학술회의가 열리는 베를린 국립도서관 대강당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객석에는 세계 각국의 역사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첫 줄에 앉아있던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 아리타 교수는 발표 내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 슬라이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준비한 증거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료를 정리한 후 강당 앞에 나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735년 프랑스의 지리학자 당빌이 제작한 조선 왕국전도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 지도는 유럽에서 조선을 단독으로 그린 최초의 지도였고 울릉도는 팔링타오, 독도는 찬찬타오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1748년 벨랭의 지도를 공개했는데 여기 보시면 동해가 한국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주자 아리타 교수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나 저는 차분히 다음 증거로 넘어갔습니다. 1749년에 독일의 천문학자 마이어가 제작한 지도에는 더욱 놀라운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고려국, 코리아 왕국, 조선이라는 표기와 함께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히 조선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제가 발견한 고지도들은 18세기부터 19세기 초중반까지 일관되게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을 계속 이어갔어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이 지역을 관찰하고 기록한 결과입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아리타 교수는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럽인들의 제한된 시각일 뿐입니다. 그의 반박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더 나아갔어요. 그렇다면 1757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작된 이 지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천천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 일본의 공식 기록들과도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진실이 이제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죠. 유럽의 객관적인 기록들이 현대의 정치적 논쟁을 뛰어넘는 결정적 증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리타 교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팀의 연구는 흥미롭습니다만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우리는 17세기 초부터 이 섬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일본 어민들이 이를 이용해왔습니다. 당시 조선은 울릉도와 독도 방면으로의 도해를 금지하고 있었고 이는 조선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입술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리타 선생님, 1696년 1월 28일 일본 에도 막부의 도해금지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넘기자 스크린에 도토리번 문서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인들의 도해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더구나 1877년 태정관 문서는 이를 재확인했죠. 다케시마 외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님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토론이 마무리되자 청중석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타 교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손에 들린 펜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객석에서 영국 왕립지리학회의 브레이스웨이트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40년간 역사 지도를 연구해왔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나 박사님이 보여주신 18세기 고지도들의 가치는 실로 놀랍네요.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이처럼 일관되게 한 영토를 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어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 캐서린 교수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들의 기록은 당대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처럼 독도의 역사적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활동은 국제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독도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학술회의는 계속해서 심도 깊은 논의로 이어졌고 세계 각국의 석학들은 이 역사적 발견의 의미를 분석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산하국제해양법 연구소의 전문가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들은 이 연구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 현대 국제법 해석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해양 영토 분쟁과 관련된 국제법의 해석에 있어 우리가 제시한 고지도와 기록들은 새로운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후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우리의 연구 결과가 이미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수백 년 동안 잊혀져 있던 역사적 진실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었죠. 그 사실에 저는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술회의에서의 성공적인 발표 이후 연구는 마치 봄눈 녹듯 더욱 빠르게 진전되어 갔어요. 독일의 권위 있는 학술지 히스토리컬 매거진은 우리의 연구 결과를 상세히 다룬 특별호를 발간했습니다. 18세기 유럽 고지도들과 태정관 문서를 비롯한 일본 측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제 손끝은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백 년 전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그린 섬의 윤곽을 따라가며 그들이 보았던 진실이 제 눈앞에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의도 없이 오직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기록했을 뿐인데 그 순수한 기록이 오늘날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제 가슴 한켠이 뜨겁게 울렸어요. 그간의 노력과 갈고 닦은 연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연구실 벽에 걸린 옛 지도들을 바라보며 저는 200년 전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진실만을 추구하며 이 지도들을 그려냈고 시간이 흐른 지금 그들이 남긴 진실이 다시 빛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견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연구와 노력, 그리고 수많은 논란 속에서 제 연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해양법 전문가들이 모여 역사적 고지도가 영유권 분쟁에서 갖는 법적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갈 때 제 손에 들린 펜은 떨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의 연구가 제시한 증거들이 국제법적으로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그동안 가슴 한켠에 품어왔던 불안과 긴장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유엔 해양법 전문가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이 발견이 가진 중요성을 읽을 수 있었고 18세기 유럽 고지도들이 보여주는 일관된 영유권 인식이 현대 해양법 해석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들을 때 제 가슴은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독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얼마나 역사적인지 그리고 이 발견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며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모든 노력과 시간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수백 년 전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그렸던 작은 섬의 기록이 오늘날 국제법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정확한 기록이 먼 미래에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시간을 초월하여 그들의 진실이 지금의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감춰질 수 없다. 그 말이 다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잊혀져 있던 역사적 진실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인정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죠. 할머니의 말씀처럼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독도의 진실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잃어버린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는 뜻깊은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죠. 역사의 진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었어요. 이제 그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느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녀가 발견한 수백 년 전의 유럽 고지도들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였다는 진실을 담고 있었죠. 유럽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기록된 이 지도들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독도의 진정한 주인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과연 안나 슈타인이 발견한 다음 기록들은 또 어떤 새로운 진실을 밝혀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